안녕하십니까. 로봇 산업의 최선호주 유진 로봇에 대해서 상편에서 유진 로봇 선정 이유, 첫째, 두 번째, 시장의 평가 수준, 세 번째, 최근의 주가 동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어서 이런 상편에 이어서 첫 번째, 투자 여건과 투자 전략, 두 번째, 유진 로봇 기업의 개요와 재무 상태,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그림 보면 유진 로봇의 그 야심작 자율주행 물류 로봇 고카트를 고카트의 사진이 나와 있죠. 얘가 뭐 상자 같은 걸 싣고 막 지가 나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활이 편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을 직접 나르지 않고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날라오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큰 두 번째, 유진 로봇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 중에 세 번째,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강달러 추세를 가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쇼크기죠. 지난 9월 21일 날 미국 FED가 미국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3번이나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다가 미국 금리를 인상했죠. 그래갖고 한미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연방 기준금리가 연 3%에서 3.25%로 2008년 이후 최고로 올라가 있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해 가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의 빅스텝 0.5%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당초보다 플러스 1%포인트 높여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내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할 거다라는 예상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말 물가 상승률도 5.4%로 미국에서 상향을 했네요. 그리고 GDP 성장률은 1.7%에서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그 미국 그 FED가 발표하는 바람에 자산시장은 아주 쇼크를 먹은 한 주였죠. 이번 주에는 그런 쇼크에서 좀 벗어나갖고 조금 새로운 움직임이 오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대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되면서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23일자 그 한국경제 일면 톱 기사가 파죽지세 환율, 수출 기업도 악소리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값은 급등하고 액체 기업은 액체가 많은 기업은 달러 부채로 인한 그 손실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피가 2300도 무너지고 신저가가 무려 440개 기업의 종목에나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집값이 17주째 하락을 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아주 쑥밭이 된 이런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은 보면은 연초에 1187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9월 22일 현재는 1413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게 아마 1500원까지 가겠다, 1500원까지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투자하기 아주 안 좋은 시대죠.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은 뭘까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겠죠. 달러가 강세니까. 근데 달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은 달러가 없으면 현금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럴 때는 투자를 관망하면서 쉬는 것도 투자니까 그런 게 좋은데, 또 우리 많은 애청자님들은 아마 투자를 하고 종목을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미 빠져버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종목,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걔가
회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눈여겨보고 여유 현금을 다시 가지고 그 우량 종목을 언제 더 살 수 있을지 바닥을 잘 가늠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목표는 짧게 잡고 낮게 잡고 단기 대응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매매 전략은 현금 비중은 50% 이상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못 갖고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수익 목표는 하향하고, 그래서 현금이 거의 없는 분들은 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쳐다보고 쉴 수밖에 없고, 절대 빚내서 투자에 또다시 뛰어드는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주를 갖고 있다면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으니까 함부로 손실 보면 팔지 말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 로봇에 대해서 매수는 코스피 하단 이미 2300이 무너졌죠. 근데 그게 2200까지 갈지 최악의 경우는 2100까지 간다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코스피 하단 2300이 무너졌으니까 2100까지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하단이고 매수 구간은 4천, 지금 5,000원대 초반 5,070원이니까 4,000원대까지 떨어질까? 제가 보기에 4,000원대 하여튼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한 2회 정도 아니면 3회 정도 분할 매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지금 시장도 불안하고 또 수익 목표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한 10% 조금 넘는 5,700원 정도 가면 절반 매도하고 2차 매도는 한 6,800원 정도 가면은 여기 한 30% 정도 수익 나는 수익률이더라고요. 이러면 한 나머지 50% 매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의 유진 기업을 갖고 있는 기존 투자자라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 후에 수익이 적어도 10% 이상 났을 때 파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얘가 정말 연중 최저가인 3,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사서 기다려도 되는 좋은 주식 같습니다. 또 뭐랄까요, 유망 산업인 로봇에 가장 유망주로 꼽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적자도 벗어나서 흑자 전환한 상태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이 많지 않고 또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져 갖고 이자 부담이 기업이 높게 되고 또 원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원가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참고 자료로 유진 기업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기업 개요입니다. 유진 기업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1세대 로봇 공학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에 신경철 회장이 창립한 걸로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벌써 34년이나 됐네요. 그 밑에 그 사진을 보면은 신경철 회장이 유진로봇 신사옥 준공기념 기자간담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2018년 5월 17일이니까 조금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은 2005년에 했으니까 17년째 됐네요. 상장 주식은 3,751만 2천주고 시가총액은 1,902억. 아주 작은 회사죠. 2천억이 안 되네요. 그리고 회사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고 인천 송도에 있고 대표이사는 박성주 대표이사. 이분은 아마 고용 CEO고 실제 그 오너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신경철 회장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157명,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주요 사업이 청소 로봇, 물류 로봇 등 완제품 로봇도 제작해서 판매하죠. 대표적인 상품이 아이클레버, 그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카트, 물류 로봇이죠. 이것도 있고요. 그 밑에
맨 밑에 사진 보면은 유진 로봇 상품 전시장 해갖고 청소 로봇, 물류 로봇 이 상품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라이다 센서, SLM 컨트롤러 이런 걸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3D 라이다 센서와 자율주행 솔루션 등 로봇 부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지능형 청소 로봇이 세계 인류 상품에 11년째 연속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사실 하나로도. 그 다음에 그 물류 로봇이죠. 지능형 물류 로봇 고카트가 국제안전기준 ISO 13482 인정을 획득해갖고 이게 국내 유일하다랍니다.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뭐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은 비교적 안전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42%라 갖고 그 안전 기준인 부채 100% 미만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채가 낮은 기업이고, 두 번째,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 비율은 235% 갖고 얘는 100% 이상이면 안전한데 2배가 넘죠. 그래서 요 들어온데 다만 이제 유보율이 130%밖에 안 되고 이게 500%는 돼야 되는데 매우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두 개 항목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진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번 볼게요. 매출 증가율이 2020년에는 243억에서 2021년에는 276억으로 14%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꽤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이때도 2020년, 21년 다 적자였는데 2021년 적자는 좀 2020년 91억보다 64억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다 흑자 전환했네요. 예를 들면 금년 1분기에는 매출이 119억이라서 작년 1분기 50억에 비해서 순증이 138%가 증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1억이라서 영업이익률도 18%나 됐어요. 상당히 좋죠.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2분기에는 매출이 101억이라서 작년 1분기 63억 대비 플러스 60%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0억이라서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했네요. 그래서 얘는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적자를 탈피한다는 건 주가의 매우 중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렇게 흑자를 내느냐가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런 걸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작년에는 4분기 다 적자였는데 영업손익이 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고립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1000만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또 고령화가 돼갖고 앞으로 비서 노릇도 하고 친구 노릇도 하고 이런 로봇이 우리 생활에 다 침투할 겁니다. 청소도 해주고 물건도 날라다 주고 큰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이런 게 다 로봇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속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비쿼터스 로봇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 사람과 대화하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방문자를 확인한다든지 생활 스케줄을 관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누가 초인종 누르면 로봇이 나가고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생활 스케줄 관리는 아침에 일어나세요, 해가 떴어요 그래도 할 테고, 또 커피도 타다 줄 테고 이런 것도 로봇이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출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화 구현, 어린애들이 있으면 어린애들한테 동화 구현, 동화도 읽어주고 이런 것도 다 로봇이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작업할 수 있는 로봇 로페즈를 만들어 갖고 그 오른쪽에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보내가지고 얘가 뭐 지뢰도 제거해주고 폭발물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죠,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또 전투도 로봇이 대신해주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유진 로봇의 로봇 자동화 패키지가 모덱스 2022에서 아주 히트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유진 로봇의 그 사업성을 더욱 밝게 해주는 거죠. 그 오른쪽 맨 위에 사진 유진 로봇의 모덱스 2022 그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시 상품 부스가 이런 거를 참고해 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이제 최종 결론으로다가 4차 산업혁명기라고 그러죠, 지금. 근데 그 4차 산업혁명기에 가장 유망 분야인 지능형 로봇 분야의 선두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얘가 뭐 5,000원 미만대, 지금 이제 5,070원인데 뭐 3,000원, 4,000원대 이렇게 저가로 가면은 분할 매수해 놓으면 언젠가는 조만간 이제 주가가 빛을 볼 때, 제 생각엔 지금의 이 암흑기가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한 1년 정도만 참고 기다리면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맺은 말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죠?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다. 여기서 자기 책임이란 뭘 말하냐면, 수익이 나도 그건 내 거고, 손실이 나도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누구도 감당해 주지 않는다. 이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이고, 이 참고 자료는 우리 애청자님이 투자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보는 그런 자료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참고 자료를 받으면은 투자를 하는데, 종목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그 다음, 그리고 그런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격려의 댓글, 칭찬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일요일 날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